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누구라도 당연히 불안할 것이다. 그럴 땐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자. 버리고 나서 후회할 물건은 하나도 없다. 후회는커녕 버리길 잘했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버리는 게 힘든 사람이라도 반드시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테면 아래와 같이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명백한 쓰레기. 누가 봐도 명백한 쓰레기는 버리기 쉽습니다. 빈 페트병, 주스 빈 캔, 과자 포장지, 종이 조각, 영수증, 옷에 붙어있던 태그, 포장지, 쇼핑봉투 등 냉장고 구석에 방치되어 곰팡이가 생긴 식품, 냄새가 밴 남은 음식, 변색된 고기, 거의 남아있지 않은 조미료 등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기한이 지난 물건. 조미료나 건어물 통조림을 넣어두는 공간을 체크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나요? 냉장고에 둔 채 완전히 익지는 않았나요? 유통기한이 2-3일 정도 지났으면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일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하면 평생 버리지 못하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기로 결정합시다. 약이나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에는 틀림없이 사용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변질되었다면 바로 버려야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잔뜩 있다는 말은 소비할 수 없는 양을 쟁여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난 보증서, 쿠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설명서도 잊지 마세요. 설명서, 박스, 이거는 물건을 정리할 때 결단을 못 내리면 또 그걸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전제품을 사야 할 일이 있다면 사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나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던 제품을 대체하는 거겠죠. 고장이 났다거나 뭐 그럴 때 처음 써보는 기계는 재빨리 흐르륵 읽고 정 못 외우겠으면 사진으로 찍어놔요. 그리고 보증서 번호 같은 거요. 왜냐면 혹시 AS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빼고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제품 번호 등록도 번호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거의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메모해놓고 그냥 처분하는 게 속 시원한 것 같아요. 박스랑 보증서 은근히 짐이잖아요. 샘플, 무료 상품, 세면실이나 옷방에 화장품 매장이나 드럭스토어에서 받은 샘플이 잔뜩 쌓여있지 않나요?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남겨도 좋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회에 버리세요. 직접 산 게 아니라 무료로 받은 조악한 물건들도 버리세요. 전단지나 팸플릿, 슈퍼마켓에서 받은 요리법이 적힌 소책자, 세일즈맨이 놓고 간 볼펜의 메모장, 에코백, 가게에서 받은 포인트 카드 등등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무료로 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물건은 그냥저냥 자리를 차지하고 굴러다니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받은 물건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마음에 들어 돈을 주고 산 것도 남아도는 처지니까요. 정말 뜨끔하네요. 돈 주고 산 물건까지 남아도는 처지. 저는 물건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요.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개발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온라인 코스 같은 거를 사고 안 본 게 좀 있네요. 돈을 내고 결제한 수업도 이런데 사실 이게 엄청난 돈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물리적으로 남는 것도 없고요. 돈을 내고 산 것도 이런데 참 무료로 받고 받은 지가 꽤 됐고 당장 쓰지도 않을 거 그런 것들. 저는 최근에 샴푸랑 린스 샘플을 진짜 조그만 게 생겼어요. 저는 샘플을 받으면
앞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받은 그날 바로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못 쓰면 그냥 이제 처분하는 거죠. 근데 이 조그만 샴푸린스가 원래 없기도 했고, 제가 있는 동네가 바닷가가 많아요. 그래서 수영하러 가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아예 수영복을 넣은 백을, 그러니까 바닷가용 백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고 싶을 때 딱 그것만 들고 갈 수 있게요. 근데 그때 사용할 샴푸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물로만 샤워하거나 뭐 그랬는데, 그냥 그 백에 딱 넣어버렸어요. 왜냐면 바닷가 갈 때 그걸 사용할 거라니까요. 바닷가 가기 전에 이리저리 준비해야지 하면 분명히 까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쓰레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가방에 딱 넣어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버릴지 말지, 써야 할지 말지. 이렇게 용도가 정확히 정해진 샘플이 아니면 그냥 저처럼 여러분도 아깝다는 느낌 드시면 그날 정말 바로 사용하세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영백 같은 거 있으시다면 샴푸와 린스는 하나씩만 받는 족족 거기다 모으면 이제 거기가 또 잡동사니 소굴이 됩니다. 그리고 에코백은 또 이건 진짜 버리기 아깝잖아요. 왜냐면 천으로 돼 있고 튼튼하기까지 하니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만약에 제가 딱 사용하는 한 가지 에코백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생기게 되면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결정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인들이 놀러 오거나 지인들한테 뭔가를 갖다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친구한테 뭐 물건을 돌려줘야 되거나 빌린 게 있었다면, 아니면 뭐 먹을 거라도 하나 갖다 줄 때, 그때 그냥 그거랑 같이 줘요. 만약에 제가 에코백을 모으고 있거나 그걸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예쁘게 선물을 딱 주고 나서 불안하겠죠. 그 가방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미 마음을 딱 먹고 이거는 주는 것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비닐봉지에 주는 것보다 그냥 상대방을 더 신경 쓴 느낌도 들고, 저도 뭐 안 쓰는 거니까 주고요. 그 친구는 뭐 필요하면 쓰겠고, 아니면 또 다른 물건을 또 다른 친구한테 줄 때나 운반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빈 박스, 빈 병, 빈 캔, 빈 주머니. 이 물건들은 가게에서 집으로 물건을 운반한 시점에서 이미 사명을 마쳤습니다. 명확하게 사용할 용도가 있거나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전망이 없다면 버리세요. 부서진 것, 고장난 드라이어,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시계, 금이 간 거울, 이나간 접시나 그릇, 손잡이가 빠진 냄비, 부분적으로 부서져 간신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지금 당장 버리세요. 사실 삶의 행복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저희가 마주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그때 저는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뭔가 업무 관련, 제가 매일 하는 일에 관련된 사용해야 할 장비 같은 거나 컴퓨터 관련이나 뭔가 제가 매일 관리하고 쓰는 것들에 오류가 생길 때더라고요. 심지어 매일 사용하는, 저는 딱 칼이 딱 하나 있는데요. 매일 사용하는 칼이 안 들 때, 양파를 하나 써는데 무딘 칼로 양파를 써는 게 이렇게 재미없는지 몰랐어요. 요리부터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고장나고 부서진 곳, 그것부터 고치면 참 인생이 커다란 부분도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이제 그런 작은 것들에 사소한 건 사소한 걸로 넘기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이제 진짜로 저희가 집중해야 할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복된 물건,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 버리는 거 많이 나오는 얘기죠. 처분할 물건이 있는 리스트들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영수증,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카드,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 단골병원 외의 진료카드, 날짜가 지난 세일 안내문,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화,
상품권이나 명함, 유효기간을 확인하래요. 명함은 이제 연락처에 옮겨두고 명함 카드는 버리고요. 잉크가 떨어진 펜, 관광지에서 구입한 잡기 힘든 모양의 펜, 여러 개 있는 같은 색깔 볼펜, 여러 개 있는 가위. 가위는 또 자주 쓰니까 부엌에 하나, 사물을 보는 곳에 하나, 뭐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대요. 3년 전부터 그대로 있는 접착식 메모지. 포스트잇 안 쓰는 거. 근데 놔두면 언젠가 쓸 것 같잖아요. 저도 예전에 막 포스트잇으로 영어 공부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조혜련 씨 책이었나? 조혜련 씨가 되게 일본어 잘하시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배운 비법 중에 하나가 포스트잇에 뭐 단어랑 뜻을 적어놓고 암기가 될 때까지 이제 집안 곳곳에 붙여놓는 거죠. 아주 옛날 얘기네요. 이 책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접착력이 약해진 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뭉구리는 망설이지 말고 차분한다. 신었을 때 아픈 신발. 신었을 때 무거운 신발 있잖아요. 저도 차분했거든요. 신발은 여러 개를 돌려 신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저는 일단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신발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겁거나 불편하면 바로 처분합니다. 옷도 좀 그런 편이에요. 붙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입었을 때 불편하면 안 찾게 되더라고요. 손이 안 가는 걸 아니까 그냥 그것도 정리해버려요. 여유분을 두지 않는 것도 포인트래요. 화장실용 휴지도 한 개 남았을 때 구입한다고 하네요. 미니멀리스트 미셸 씨는. 이게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단지 다 썼을 때 사러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비축품이 있으면 인간 심리가 참 웃겨요. 만만한 거죠.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없을 때보다 살짝이라도 예쁘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먼지 투성이인 소설책.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약 또 읽고 싶어지면 그때 구입하세요. 스마트폰 사진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 사진 많이 찍으시죠? 특히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은 막 1000장, 2000장이 뭐야. 완전 핸드폰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10장을 지우는 거죠. 분명히 그 중에 필요 없는 사진도 있거든요. 포커스가 나갔는데 딱히 감성을 주는 사진도 아닌 경우. 사진에도 버리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부터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시 볼 일도 없는 사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부터 팍팍 버리는 거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면 다음번에 시도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정말 딱 10장씩만 지워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량이 줄었으면 수납 박스도 줄이래요. 수납 공간이 늘어나면 물건도 그에 맞게 늘어나는 거 아시죠? 저도 아마 버리고 한 번쯤 생각이 난 물건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물건은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묘하게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물건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버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놓을 수 없는 것, 사람도 그렇고요. 소중한 것,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내가 떠날 수 없는 게 있다는 건 내 약점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걸 없다는 걸 아는 기분, 정말 자유로운 느낌, 이 기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버리기 쉬운 물건부터 많이 버리시고 즐겁고 가벼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